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속 인물을 찾아가 보는 헤로도토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민족 시인 윤동주입니다. 그런데 요즘 윤동주 시인의 국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에 윤동주의 국적이 중국, 즉 조선족으로 표기된 것을 기점으로 온라인상에서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들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일제강점기 민족시인 윤동주가 중국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왜 이런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윤동주 시인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12월 30일 중국의 지린성 허룽현 용정 명동촌에서 태어납니다. 중국의 윤동주를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출생지가 중국이었으니 윤동주는 중국인이라는 논리죠. 윤동주의 일가 친척은 윤동주의 출생 이전에 이미 명동촌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윤동주가 중국에서 태어난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없었으니 윤동주는 당연히 중국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간명한 논리처럼 보입니다만 어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윤동주의 생애 전반을 보면 조선인으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동주가 태어난 명동촌은 당시 일제의 탄압을 피해 고향을 등진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윤동주는 이곳에서 민족의식이 높았던 명동학교를 졸업하였고 일가 친척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김학연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후일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송몽규, 문익환 목사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8살이 되던 1935년에는 학생 항일운동의 선봉에 있었던 숭실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36년 교육기관의 전반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며 자퇴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향에 돌아온 윤동주는 용정에 있던 강명학원 중학교에 편입을 합니다. 이후 22살이 되던 1938년 다시 고향인 용정을 떠나 경성에 위치했던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연희전문학교 영문과에 입학을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그 유명한 38학번 윤동주 선배의 기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연희전문학교는 민족의식에 투철했던 국문학자 최연배, 역사학자 정인보 등이 교편을 잡고 있던 학교였습니다.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시절 학업과 더불어 여러 작품 활동을 했고 당시 문학인으로서 동경했던 정지용 시인과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둘의 인연은 윤동주 사후 정지용 시인이 윤동주의 유고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서문을 써주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이후 26살의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태평양 전쟁이 한참이던 1942년 일본 유학을 단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히라누마 도슈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혹자들은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면 일본의 강제징병에 끌려가야 했으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혹자들은 폭력적인 현실 앞에 학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탈출구였으므로 일본 유학을 선택하였다고 하기도 하죠. 물론 진실은 윤동주만이 알겠죠. 어쨌든 윤동주는 일본 유학 이후 일본 도쿄 리쿄 대학을 다니다가 도시샤 대학으로 옮겨 학업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43년 윤동주는 독립운동 혐의로 송몽규, 고이오카 함께 투옥되었고 1944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45년 2월 29살이 된 윤동주는 조선 독립을 6개월을 앞두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윤동주의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 후쿠오카 형무소를 찾은 윤동주의 부친 윤영석과 당수 윤영추는 같은 감옥에서 복역 중인 송몽규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동주와 자신이 정체불명의 약물을 강제로 투여받고 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기는 어렵지만 윤동주의 죽음이 참으로 비극적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의 사후 2년이 지난 1947년 쉽게 쓰여진 시가 경향신문에 발표되었고 곧 서울에서 윤동주의 추도회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8년 정지용 시인과 친구 강처중의 주도로 그의 유고 31편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의 시집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참고로 그의 모든 시는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 한글로 시를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가 남긴 모든 시가 한글이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윤동주의 생애를 살펴보았는데요.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국적 논란이 조금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비록 그의 생애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의 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수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시 별 해는 밤의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여기서 말하는 폐, 경, 옥이라는 소녀들은 바로 중국인을 뜻합니다. 그의 시에서 분명 그들을 일컬어 이국 소녀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중국인으로 인식하였다면 중국인 소녀들을 이국 소녀로 인식하였을까요? 영상을 마치며 윤동주의 국정 논란과 관련하여 그의 생애를 살펴본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윤동주가 현재 중국 땅에서 태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윤동주가 태어난 곳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이주한 조선인들이 많은 마을이었다. 윤동주는 성장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투철한 명동학교, 숭실학교, 연희전문학교에서 학문을 이어나갔다. 비록 윤동주가 창씨개명을 해서 일본에 유학하였지만 그는 독립운동 사건으로 투옥되었고 그곳에서 객사하였다. 그의 시는 모두 한글로 쓰여졌다. 그의 시에서는 중국 소녀들을 이국 소녀라고 지칭하며 자신과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윤동주 시인의 국정 논란에 대하여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윤동주 시인이 하늘에서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에 이른 시대의 지식인의 서러움과 고뇌를 시로 표현한 그의 고단한 방황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만 같아서 말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국정 논란과 함께 그의 시 길을 함께 읽어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 윤동주.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세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